시작하도록 할게요. 저는 이번에 케글 스터디 운영진을 맡게 된 박시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카카오톡에다가 깃허브 링크를 보내드렸는데 같이 깃허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터디 목표입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 주니어 커리큘럼을 다 거치고 이제 케글 스터디를 진행하게 되었어요. 지난 모딥 스터디에서 책을 기반으로 한 데이터에서 더 나아가서 다양한 데이터를 다뤄보는 인공지능 심화 스터디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해당 케글 스터디에서는 저희가 데이터 분석 스터디와 모딥 스터디를 진행하는데요. 여기서는 하나의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 분석부터 시각화, 그리고 모델링까지의 과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제 저희가 케글 스터디에서 다뤄볼 인공지능 라이브러리가 이렇게 여러 라이브러리를 다루고 또 파이썬 프로그래밍에 대한 경험을 늘릴 예정입니다. 또 이제 케글 데이터 셋을 바탕으로 다양한 데이터를 다뤄보고 또 저희 지능기전공학부의 3학년 전공 필수 수업에 기계학습 수업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계학습에 대한 내용을 미리 맛보고 진행할 수 있는 스터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스터디 진행 방식이에요. 저희가 이제 새롭게 도입한 페어 프로그래밍 방식을 활용해서 2인 혹은 3인 1팀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먼저 페어 프로그래밍 방식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페어 프로그래밍이 무엇인지 이제 저희 기존 직부였던 강인영 선배님이 제공해 주신 가이드를 바탕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어 프로그래밍 방식이란 이제 애자일 소프트웨어 개발 중 하나로 이제 하나의 컴퓨터에서 2사람 혹은 3사람의 프로그래머가 작업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2사람이 한 대의 컴퓨터 앞에 앉아서 서로 교대로 번갈아 가면서 프로그램을 같이 만드는 방식입니다. 저희가 이제 처음 페어 프로그래밍 방식을 도입하게 됐는데 왜 갑자기 이런 방식을 도입하게 됐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먼저 페어 프로그래밍은 이러한 다양한 장점이 있습니다. 먼저 서로 짝이 되어서 프로그래밍을 하면 버그를 조금 더 혼자 프로그래밍을 진행했을 때보다 더 빠르게 탐지하여 버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 페어 프로그래밍을 진행하게 되면 팀원 간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또 더 가독성이 좋은 코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물들을 버그가 적고 읽기 쉬운 코드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유는 결국에 함께 코드를 작성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페어 프로그래밍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페어 프로그래밍을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먼저 크게 2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드라이버와 내비게이터 이렇게 2사람으로 이제 진행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코드를 작성하는 사람이 되겠고요. 그리고 내비게이터 같은 경우는 이 드라이버가 코드를 작성하는 것을 검토하며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지도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비게이터는 다시 설명해 드리자면 의문이 생기는 점이나 혹은 잘못 흘러가고 있는 상황을 이제 대화로 바로 잡고 또 드라이버는 현재 진행하는 것을 이제 말로 표현 그리고 코딩을 하고 진행하면서 내비게이터와 대화를 함께 진행하면서 이제 코드를 작성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제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되게 어떻게 진행하는지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운전을 예시로 이제 페어 프로그래밍 방식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페어 프로그래밍 방식의 드라이버는 이제 직접 코드를 작성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내비게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의 내비게이션처럼 지도를 보면서 목적지에 올바르게 가고 있는지 이제 안내를 해주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코딩을 하다 보면은 이제 혼자 했을 때는 디테일에 몰입하느라 전체적인 큰 그림을 못 보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기치 못한 버그 사항이나 처리해야 할 예외 사항, 이런 버그들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내비게이터가 한 발자국 떨어져서 상황과 코드를 지켜보고 서로 피드백을 해주는 역할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계속 빈번하게 피드백을 주고받다 보면은 빠르게 그 버그가 있었던 부분을 탐지하고 조정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2명 이상이 이제 이해하는 코드를 작성하다 보니까 더 자연스럽게 더 읽기 좋은 코드를 작성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피드백을 계속 주고받다 보면 서로의 커뮤니케이션의 스타일이나 사고 방식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게 되고 또 효율적인 소통 방식을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분이 계속해서 드라이버 역할을 하고 내비게이터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두 프로그래머가 수시로 역할을 바꾸면서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수시로 바꾸는 방법에는 이제 시간 단위를 설정해서 5분 혹은 10분 이렇게 설정을 해도 되고 혹은 기능 단위로 이제 서로 번갈아 가면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페어 프로그래밍을 함께 진행할 팀원이 정해질 건데 같이 해보면서 어느 정도 시간을 설정하면 좋겠는지 아니면 혹은 어디까지 기능을 서로 수행하는 게 좋을지 이제 서로 이제 적절히 조정해 나가면서 바꾸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페어 프로그래밍 과정이에요. 이제 페어 프로그래밍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제 짝으로 이루어진 그 팀원끼리 서로 역할을 바꾸는 기준을 설정하면 되고 또 휴식 시간을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뭐 지식이 서로 다를 수도 있고 혹은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환경이 서로 다를 수도 있고 어떻게 서로 코딩을 진행하는지 이런 것들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앞으로 페어 프로그래밍을 할 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서로 규칙을 정해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투두 리스트를 작성하는 건데요. 이제 항상 이제 어떠한 데이터에 대한 이제 할 일이 주어지면은 그거에 대한 서로 투두 리스트를 작성하고 이제 어떠한 과정을 진행할 건지 이제 서로 작성하면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페어 프로그래밍을 진행하면서 한 명은 또 내비게이터, 드라이버 이렇게 서로 번갈아 가면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네, 내비게이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하면 좋겠는지 이런 기능은 어떤지 서로 이렇게 드라이버에게 안내를 하는 역할을 하면 되고 또 드라이버는 그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비게이터가 하는 어떤 피드백에 반론을 제기하고 또 더 좋은 이제 프로그래밍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네,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페어 프로그래밍이 끝난 후에 서로 어떠한 점이 좋았는지 또 아쉬웠는지 회고를 하면서 앞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제 피드백을 진행하고 서로 이제 앞으로 성장을 위해 필요한 부분 그리고 도전해보고 싶은 부분들을 공유하면 이제 좋은 페어 프로그래밍 방식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외에도 페어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자기가 페어보다 아는 것이 더 적거나 혹은 너무 많아서 차이가 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서로 코딩을 하면서 생기는 고민과 감정을 공유하면서 이제 페어의 솔루션을 그대로 따라가지 않고 끊임없이 서로 질문하고 또 실제로 프로그래밍을 잘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없는 지식은 자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설명해주고 또 설득해 나아가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뭐 혼자 하는 게 더 편하지 않을지 아니면은 결국에 이제 시간에 쫓기게 돼서 완성도가 떨어지는 그런 결과물을 낳게 되지 않을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페어 프로그래밍 가이드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이제 한 번씩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페어 프로그래밍 방식을 설명해 드렸는데, 케글 스터디에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게 될 거냐는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매주 한 데이터가 주어지면은, 데이터를 불러오고, 또 조회하고, 분석하는 과정부터 모델링까지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기능에 따라서, 드라이버와 내비게이터의 역할을 짜도 되시고 또 아니면은 시간에 따라서 이제 번갈아 가면서 진행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행하면서 어떠한 방법이 더 좋은지 서로 피드백하면서 이제 나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전 직부인 강인영 선배님이 이제 적어주신 가이드인데 실제로 우아한 테크 코스에서 진행하면서 만드신 이런 가이드이기 때문에 한번 경험담도 밑에 있으니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GitHub 페어 프로그래밍 가이드를 클릭하면은 볼 수 있는 내용이니까 더 추가적인 부분은 이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과제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제 매주 주어지는 데이터 셋을 갖고 공부한 내용을 GitHub에 업로드하는 것이 이제 과제로 주어질 예정인데 이 공부한 내용에는 이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게 코드의 흐름, 사용된 모듈의 기능, 데이터셋의 정보 분석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예시를 한번 갖고 와 볼게요. 먼저 이거는 나중에 캑을 이제 한 5주차가 되면 진행할 데이터셋인데 이렇게 보시면은 옆에 보시면 테이블 오브 컨텐츠라고 해서 어떤 모듈을 사용했는지 데이터 로딩 과정, 그리고 데이터 분석 과정, 전처리 과정, 모델링 과정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코드를 짜야 할지, 어떻게 전처리를 하고 분석을 해 나가야 할지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기존에는 주어진 걸 바탕으로 약간 따라치는 클론 코딩 정도로 진행을 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이제 직접 데이터를 어떻게 자기가 분석을 하면서 이거는 뭐 컬럼이 얼마나 있고 로우가 얼마나 있고 또 그 결측값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이제 직접 데이터를 분석하고 코드를 짜야 하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를 분석한 내용을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용된 모듈과 함수 같은 기능은 이런 식으로 해당 함수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이제 적어주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스터디 방식은 이렇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 앞으로 스터디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총 8주차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캐글을 보면 되게 영어로 되어 있고 복잡하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먼저 캐글의 약간 한국판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이콘을 활용해서 먼저 페어 프로그래밍 방식과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하고 모델링 하는지부터 천천히 익히도록 네, 먼저 1주차부터 3주차까지는 다이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어진 데이터들이 있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되게 감을 잡기 어려울 것 같기 때문에 이제 이 다이콘의 영화 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을 들어가 보시면 이제 코드 공유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공지로 이렇게 두 개가 적혀 있는데 실제로 이거는 다이콘에서 작성한 이 데이터에 대한 코드예요. 그래서 어떠한 모듈을 사용하고 어떻게 탐색하고 로딩하고 전처리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델링까지 이렇게 쭉 그 코드가 작성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확인하고 혹은 다이콘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해당 데이터를
통해서 어떻게 분석하는지 이제 영상으로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들 참고하시면서 이제 케글 스터디에 대한 어떤 조금의 방향을 잡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1주차부터 3주차에는 그래도 난이도가 조금 기존에 했던 모두의 딥러닝 스터디와 비슷하기 때문에 이제 전처리부터 모델링까지 전부 한 주차씩 이제 진행을 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5주차부터 8주차까지는 이제 2주차에 한 번씩 하나의 데이터를 사용해서 한 주차는 데이터 전처리부터 이제 분석 이런 내용을 진행을 하고 이제 두 번째 주차에서는 모델링을 진행하는 과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링크를 클릭해 보시면은 이렇게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어떤 모듈을 사용하는지부터 모델링하는 방식까지 다 이제 적혀 있어요. 이게 케글 스터디에서 공유한 노트북 중에서도 가장 신뢰성이 있고 가장 좋은 코드를 가져온 건데요. 이거를 기반으로 공부를 해 오셔서 이제 직접 스터디에 참여하실 때는 보고 따라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어떻게 데이터를 분석해 나아갈지 이제 고민하면서 혹은 여기 주어진 코드에서 더 나아가서 어떤 코드들이 모델링 하는데 학습률을 높이고 그럴지 더 공부를 해 오신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수요일에 진행하는 스터디에서는 직접 페어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쳐보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터디 규정입니다. 이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카드를 3회 이상 받으면 프로그램에서 이제 제명되고 그리고 동치 결과에서 경고를 1회 부여하게 되는데 이제 카드 부여 기준은 결석을 할 시 혹은 이제 과제 미제출 시에 이제 부여를 받게 돼요. 이 과제 같은 경우에는 스터디 진행하기 직전까지만 이제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페어 프로그래밍 방식이기 때문에 자신의 팀원이 안 오면은 조금 스터디를 진행하는데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좀 기준이 높은 스터디 규정을 좀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스터디에 정말 부득이하게 결석을 해야 될 시 이제 결석 사유서를 저 박시영과 아니 혹은 고진영 회장님에게 이제 운영진에게 이제 전달을 하시면 이제 결석 예외 처리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은 우선 팀을 설명하기 전에 이제 밑에 필수로 들어야 되는 이제 케글 설명 영상이 있어요. 이거 클릭을 해 보시면은 이제 SK 플래닛에서 이제 만들어주신 강의인데 저희가 그 케글을 진행하기 전에 다이콘을 진행할 때 케글을 진행하기 전까지에 이제 왜 케글을 사용해야 되고 어떻게 케글을 하는지 이제 자세히 설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를 팀원분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이제 필수로 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과제로 이제 부여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케글이 진행되기 전까지 다이콘으로 진행할 때 이제 듣고 과제 형식으로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야겠다. 케글은 왜 이렇게 사용해야 되지? 이런 거를 다 정리를 해 주셔서 과제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팀입니다. 네. 팀은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고, 세 팀인 경우에는 한 명이 드라이버 역할을 하고 두 명이 이제 내비게이터 형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그 모두의 딥러닝 스터디에 참여하시지 못한 분들은 조금 모델링이나 딥러닝에 대한 공부가 좀 필요할 것 같으신 분들은 직접 말씀을 해주시면 이제 PDF로 제공해 드릴 예정이고요. 이제 여기 보시면은 다양한 데이터 전처리부터 딥러닝까지 이제 알려주는 영상이나 자료들이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참고하시면서 공부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케글 스터디 마치도록 할 건데 혹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지금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면 혹시 다른 운영진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셔도 돼요. 그리고 제가 하나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매주 수요일 6시부터 8시 정도에 이제 B106에서 이제 스터디를 진행할 예정이고, 다음 주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1주차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아까 제공해드린 이런 코드를 보고 클론 코딩 하거나 해서 주석 처리하는 정도의 과제를 하시면 되고, 그 이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드의 흐름부터 이제 데이터셋 정보 분석 내용까지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혹시 그 질문이 있는데, 네네. 그 스터디 시간에 코드를 짜는 건가요? 아니면은 와서 스터디 시간에 제출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이제 저희가, 어, 이게 코드 공유도 다 약간 베스트 코드? 이런 것들을 제공해 드리는 거라서 어떻게 이제 코드를 짤지 이제 베스트 코드를 보면서 공부를 해오고 그 스터디 시간에는 코드를 보지 않고 구글링 이런 정도는 괜찮지만 직접 짜보는 형식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제가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네네. 네, 일단 잠시만요. 그, 4주차 한번 봐주시죠. 네, 4주차에 이제 스터디 디플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이번 스터디부터 진행을 하는 그런 침묵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간단하게 저희가 공부를 하면서 이제 같이 진행하는 사람들하고 좀 정산 같은 느낌으로 어,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제가 한 개의 주차를 구상을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 또한 필참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하는 거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면 그냥 간단하게 밥 먹고 얘기하면서 조금 더 친해지고자 구성을 한 거니까 그래서 시간 또한 수요일이죠. 수요일 해당 시간에 네,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다들 필참이라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터디가 끝날 때 저희가 그 페어 프로그래밍을 하고 그다음에 매주 한 사람씩 그렇게 발표의 형식을 또 가질 예정이에요. 이제 저희가 그 기강총회에서도 설명을 해드렸는데, 원래는 스터디가 끝나면 뭐 베스트 코더 아니면 가장 열심히 한 사람에게 무슨 뭐 상품 같은 걸 주는 형식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그렇게 한 것보다 이제는 매주마다 상품을 드리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 매 스터디가 끝날 때 한 사람씩 그 발표를 하면 그분에게 상품을 드리는 방식으로 네, 이번부터 진행될 예정이니까 더 자세한 내용을 스터디가 진행되면 그때 1주차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데이콘 관련해가지고는 참고사항에 유튜브 링크가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유튜브 링크를 조금 봤는데 아마 유튜브를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글로만 보는 것보다 원래는 저희가 스터디를 진행을 할 때 대부분 다 그런 책이나 이런 거를 참고를 했었는데, 근데 유튜브의 영상을 보고, 그다음에 참고를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일 것 같아가지고, 이번부터 조금 권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적극 참고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데이터 분석 실습에
네, 이제 재생 목록으로 데이터 분석부터 모델링까지 있으니까 이거 참고해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추가적인 질문 사항이 없으면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 6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